어차피 사람도 없고 무기도 없고 힘도 없는데 할 수 있는 건 의거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마침 그때 임시정부가 잘 되려고 했는지 바로 그분이 임시정부를 찾아옵니다. 이봉창이었습니다. 자기가 무슨 뭐 일본에서 왔는데 일왕을 내가 격살하려고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말도 못하고 좀 약간 이상한 거지. 그래서 술을 먹여본 거예요. 속이는 말을 하니까. 근데 막 얘기를 하는데 이봉창이 그러더래요. 당신들 임시정부 왜 일본 천황 못 죽입니까? 이렇게 묻더래. 이 얘기를 듣고 저 보통 사람 아닌데? 그래서 따로 불러다가 독대를 해요. 이 말을 듣고 이제 김구 선생이 폭탄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걸 받고 여기는 이봉창을 만나서 돈과 함께 폭탄을 주는데 활짝 웃으면서 사진을 찍으세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이 한 젊은이가 이제 떠나가는구나라는 생각에 표정이 어두워졌는데 의사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영원한 쾌락을 위해 떠나가는 건데요. 뭐 그러면서 얼굴 피세요. 그러면서 이제 둘이 작별을 하는데 저는 그 문장을 잊을 수가 없어요. 무정한 자동차는 경적 소리를 내며 떠나간다. 그리고 나서 이봉창이 그 유명한 도쿄 사쿠라담에서 일왕한테 폭탄을 던졌는데 문제는 이제 터졌는데 이제 위력이 없죠. 그래서 일왕한테 어떤 그 치명상을 입히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이봉창 의사의 의거가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이봉창 의사의 의거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던 분이죠. 맞습니다. 매헌 윤봉길 의사죠. 역시 선생님 출신이셨고 김구 선생하고 원래 알았어요. 김구 선생이 처음 봤는데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로 소개를 받습니다. 그래서 생활노동을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알았대요. 본인. 1년간을 티를 안 내. 저 같으면 싹 막 이렇게 술자리 밥자리에서 선생님 제가 여기 언제 하세요? 왜 왔는데? 독립운동. 나같이 선생님만 알아야 돼요. 그럴 것 같은데 티를 낼 것 같죠. 김구 선생님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냥 노동만 한 거예요. 그런데 생활노동의 야채장수인 줄 알았던 그 윤봉길, 그 젊은이가 이봉창 의거에 왜 찾아온 거죠. 그때 마침 공고가 붙어요. 참석하는 자는 물병 하나, 도시락 하나, 일장기 하나를 지참하고 매표소로 오시면 됩니다라고 붙은 거예요. 이걸 두 분이 보자마자 폭탄 제조를 주문합니다. 시간은 단 3일. 물병 안에, 도시락 안에 폭탄을 심어줄 수 있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윤봉길 의사는 야채 장수로 가정을 해서 끊임없이 이제 홍콩공원의 지형지물을 살피고 그때 이제 두 아들 모순과 담에게 동포에게 드림 이런 이제 유서를 남기고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마지막 이제 떠나는 날이니까 양복 한 벌 딱 해 입으시고 그리고 아침 7시에 식사를 하십니다. 정말 유명한 명장면이 그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두 분이 시기를 바꿔 차시고 좀 더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이 또 백범일지에 나옵니다. 김구 선생님이 나지막히 되뇌었다는 거예요. 동지, 우리 지하에서 만납시다. 이것 때문에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져서 땅속까지 파고 들어갔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대스타가 되시죠, 임시정부가. 그래서 그때 이제 장개석을 만나고요. 지원하겠습니다. 약속을 받은 거예요. 우리 동포들도 저 사건 이후로 아 이게 뭔가 있구나, 실체가 있는 어떤 독립운동이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재정적으로도 훨씬 좋아졌어요. 그럼요. 그럼요. 네. (1941년에) 우리의 꿈을 펼칠 기회가 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배는 게 없으니까 미국을 공격을 한 거예요. 진주만을. 이때 김구 선생님은 됐다. 드디어 애들이 잠자는 사자에 코스염을 뽑았구나. 대일대독 선전포고를 하고 연합군과 손을 잡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자, 지금부터 서서히 이제 기운이 좋아집니다. 42년에 약산 김원봉이 임시정부로 들어와요. 의열단. 의열단. 엄청나세요. 그러다 이제 1945년이 되면서 드디어 우리도 이제 손에 총을 잡습니다. 그게 뭐냐? 미국이 도와줘요. OSS에서 특별히 특공대를 뽑습니다. 그래서 한국 광복군 중에서도 이제 특급 전사들을 따로 뽑아가지고 정진군이라는 특수부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군사훈련을 해서 잠수함을 타고 1945년 9월쯤에 우리나라에 잠입해서 일본을 쓸어버리자는 전투훈련을 받다가 그날이 온 거예요. 8월에. Are all important. Dread were the threats, but 対馬滝を耐え、忍び敵を忍び、もって万世のために太平洋を開かんと欲す。 그래서 백범일지 다 보셨겠지만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이게 땅이 꺼지는 같은 엄청난 충격을 받으신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연합군과 활동을 했지만 그건 간접적인 활동이고 내 나라 내 땅에서 태극깃발 걷고 직접적인 한 일이 없으니 우리의 입김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강대국에 의해서 혹시 동강나는 건 아니겠지? 이 김군 선생님의 그 슬픈 예감이 이게 맞아 떨어진 거죠. 근데 너무 유명한 얘기죠. 김구 선생님한테 하나님이 너 소원이 뭐야? 조국의 독립입니다. 그래? 두 번째 소원은 우리 조국의 자주 독립입니다. 정말? 세 번째는 저는요 하느님 첫째도 둘째도 세 번째도 조국의 자주 독립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게 나의 소원의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의 소원 마지막 장이 뭐냐면 내가 바라는 나라, 내가 꿈꾸는 나라입니다. 거기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바라는 나라는 경제력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남한테 손 벌리지 않을 정도의 부력이면 족하고 군사력도 자주 국방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 왜냐하면 국방력이 지나치면 이웃 나라를 침공할 수 있는데 내가 침공을 당해봐서 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니 무한한 국방력보다는 지킬 수 있을 정도면 족한다. 그러나 문화의 힘만은 무궁무진한 나라였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문화라는 것은 인과 의, 예를 만드는 그런 학문인데 지금 1,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세계가 어려움에 처한 이유는 인과 의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과 의를 만드는 문화만큼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무한히 뻗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